1997년 태평양 한가운데서 기록된 소리 하나가 전 세계 과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지구상의 어떤 생물보다 컸습니다. 고래보다 크고 폭풍보다 강력했죠. 문제는 그 소리의 주인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표면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깊이가 11km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거꾸로 세워도 물속에 잠기는 깊이죠. 그곳엔 빛이 없습니다. 산소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12가지 생물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일부는 실제로 발견되었고, 일부는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숨을 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동경했던 바다의 괴물들,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생물은 크라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오징어가 아닙니다. 선만한 크기의 괴물이었죠. 노르웨이 신화에서 유래한 이 전설의 생명체는 선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물이 갑자기 거품을 내기 시작하면 무조건 도망쳐야 했습니다. 보이는 순간 이미 늦었기 때문이죠. 당시 선원들은 크라켄의 존재를 확신했고 심지어 지도에까지 표시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왕 오징어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2000년대에 처음으로 촬영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흉터와 공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도 크라켄은 영화와 게임, 심지어 럼주병에까지 등장합니다. 실제 아느냐고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 표면의 80%가 바다이고 우리는 그중 극히 일부만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요르문간드입니다. 이 바다뱀은 지구 전체를 휘감고 자기 꼬리를 물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이 생물은 로키의 아들이자 헬과 펠리르의 형제인데 그냥 바다 밑에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그나로크, 즉 세계의 종말을 시작하기 위해서 말이죠. 신화에 따르면 최후의 날에 토르와 싸우게 되는데 둘 다 죽는다고 합니다. 토르가 뱀을 죽이지만 독 때문에 9걸음만 걷고 쓰러진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신화가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바다뱀 이야기를 전해왔고 1800년대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마을만 한 길이의 뱀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도 요르문간드는 갓 오브 워부터 어쌔신 크리드까지 각종 게임에 등장하는데 그는 단순한 뱀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파괴의 힘 자체입니다. 실제 하느냐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천천히 우리를 조여오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인지하지 못한다는 개념 자체가 섬뜩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도 들어본 메갈로돈입니다. 길이가 18m에서 20m까지 자라는 상어였죠. 턱은 자동차를 으스러뜨릴 수 있었고 이빨은 성인 남자 손바닥만 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래, 돌고래, 심지어 다른 상어까지 사냥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바다에서 이 생물을 당해낼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석화된 이빨과 척추뼈가 전 세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럽부터 호주까지, 특히 미국 연안과 페루, 일본 근처에서 많이 나왔죠. 어떤 이빨은 너무 잘 보존되어 있어서 거의 최근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메갈로돈이란 이름은 거대한 이빨이라는 뜻입니다. 이빨 하나가 18cm에 달했으니 그럴만하죠. 오늘날 이 생물은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영화, 게임, 가짜 다큐멘터리에까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대하고 오래된 무언가가 심해에 숨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메갈로돈은 정말 존재하느냐고요? 네. 이 생물은 실제로 바다에 서식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이 생물을 가장 무서운 바다 괴물로 만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다음은 우미보주입니다. 폭풍이 끝난 후에 나타나는 거인이죠. 그런데 고요함이 폭풍보다 더 무섭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미보주는 바다 승려라는 뜻인데 일본 어부들은 바다가 갑자기 고요해지고 안개가 수평선을 덮으면 우미보주가 가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다에서 솟아오르는데 거대하고 얼굴이 없으며 대부분 그림자일 뿐입니다. 팔이 있다는 증언도 있고 머리만 있다는 증언도 있는데 어쨌든 한 번의 동작으로 배를 가라앉힌다고 전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선원이 그에게 말을 걸면 양동이를 달라고 하는데 평범한 것을 주면 배를 물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바닥 없는 양동이를 주는 것인데 그러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크기에 대한 민간 전승은 다양합니다. 돈만하다는 증언도 있고 산만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미보주는 애니메이션, 공포물, 만화, 비디오 게임에 등장하는데 그의 존재는 항상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목적이 있는 침묵이죠. 실제 하느냐고요? 과학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다가 조용해지고 공기가 멈출 때 일본 선원들은 한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미보주. 거의 이야기되지 않지만 해안 어부들은 모두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다 먹는 자라고 부르는데 물튀김도 소리도 없이 그냥 나타납니다. 거대한 어두운 형체로 묘사되는데 명확한 형태가 없고 물개처럼 매끄러운 피부를 가졌습니다. 눈도 없고 머리 절반을 차지하는 큰 입만 있다고 전해집니다. 목격자들은 버스만 하거나 더 크다고 주장하는데 바다 먹는 자에 대한 첫 언급은 스칸디나비아와 북부 캐나다의 해안 전설에서 나왔습니다. 어부들은 잔잔한 물에서 배가 사라지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파도도 없고 물튀김도 없고 그냥 침묵과 텅 빈 바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다 먹는 자는 분노로 공격한다고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배 밑에 나타나면 배가 사라지는 것이죠. 마치 바다 자체가 돌려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바다 먹는 자는 팬 이론, 인터넷 포럼, 인디 영상에서 드물게 등장하는 존재인데 거의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느냐고요? 아닙니다. 하지만 바다는 광활하고 깊은 곳에는 빛조차 닿지 않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무언가가 그곳에 서식한다면 기다리는 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생물은 호수 안개뿐 아니라 신비로운 이야기에도 둘러싸여 있습니다. 캐나다 전설인 오고포고인데 오카나간 호수 깊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매끄럽고 어두운 피부를 가진 긴 뱀 같은 존재로 묘사되는데 작은 말 같은 머리와 바다뱀처럼 구부러진 몸을 가졌다고 합니다. 길이는 15m까지 자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오고포고의 이야기는 실릭스족의 신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엔하이트라는 영혼이 호수에 살면서 사람들이 호수를 안전하게 건너려면 재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호수 괴물의 전설로 진화했고 나중에 오고포고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첫 공식 목격은 20세기 초에 나왔는데 1926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호수에서 이상한 생물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십 건의 목격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흐릿한 사진, 흔들리는 영상, 그리고 신비로운 이야기들 말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오고포고를 캐나다판 넷이라고 부른다는 것인데 실제로 켈로나 시에는 귀여운 만화 버전의 동상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현재는 어떠냐고요? 일부는 오고포고가 큰 물고기나 호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유물종일 수 있다고 믿는데 하지만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목격이 오해라고 판단합니다. 파도, 빛의 왜곡 또는 떠다니는 통나무 같은 것이죠. 오고포고는 정말 존재하느냐고요? 현재까지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언젠가 누군가 모든 것을 바꿀 영상을 촬영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생물은 가장 신비로운 것 중 하나입니다. 블룹은 1997년에 녹음된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바다 어둠 깊은 곳에 숨어있는 거대한 바다 괴물의 신호였습니다. 소리가 너무 강력해서 4,800km 이상 떨어진 센서들이 포착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알려진 어떤 해양동물이나 인공소리와도 닮지 않았기 때문이죠. 소수만 아는 사실인데 소리의 좌표가 러브크래프트 신화 속 크툴루의 수중도시 를리에의 소문난 위치와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이론들을 촉발시켰습니다. 블루비 바다에서 잠자고 있는 고대의 무언가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날 공식 과학은 이것이 빙하가 수중에서 부서지는 얼음 지진 소리였다고 주장하지만 UF학자들과 미확인 생물 연구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생물의 울음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블루비 살아있는 존재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이 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상상력을 불태운 방식은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바다는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 말이죠. 다음 신화 속 생물은 내시, 즉 로크네스 괴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호수인 로크네스에 서식한다고 주장되는 신비로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수년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생물과 관련된 이상한 목격담을 보고해 왔습니다. 묘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생물의 엄청난 크기인데 수많은 증언에 따르면 길이가 10m에 달할 수 있고 어두운 가죽 같은 몸과 공룡과 뱀 중간쯤 되는 긴 목을 가졌다고 합니다. 일부는 뱀이나 악어를 닮은 머리를 가졌다고 주장했고 지느러미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로크네스 괴물의 첫 공식 언급은 5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일랜드 수도사 성 콜롬바가 호수로 흘러드는 강에서 거대한 생물과 마주쳤다고 전해집니다. 1933년에는 로크네스에서 촬영된 사진과 관련된 널리 알려진 사건이 있었는데 외과의사의 사진이라 불리는 이 사진은 역사상 가장 많이 논의된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진이 조작으로 밝혀졌지만 생물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호수 주변에서 수많은 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로크네스 괴물은 여전히 미해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존재하느냐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신비로운 생물에 대한 매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로크네스는 미스터리 애호가들과 모험가들을 계속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이너 또는 사이렌입니다. 대부분은 동화 속 버전을 기억하는데 바위에 앉아서 노래하며 사랑을 꿈꾸는 물고기 꼬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죠. 하지만 이너에 대한 원래 전설은 훨씬 어둡습니다. 고대 성원들 사이에서, 특히 노르웨이와 켈트 전통에서 이너는 최면적인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하는 무서운 생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배를 항로에서 벗어나게 하고 바위에 부딪히게 하며 전체 선원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존재들은 사이렌이라 불렸는데 날카로운 이빨, 창백한 피부, 긴 발톱, 그리고 빛나는 눈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초기 민간 전승에서 사이렌은 아예 꼬리가 없었습니다. 반은 여자고 반은 새인 생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미지가 바다 처녀와 합쳐져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혼합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현대 대중문화는 모습을 정말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디즈니의 인어공주를 예로 들면 옛날의 치명적인 사이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도 일부 현대 영화들은 원래 버전을 재방문하는데 2016년 공포 영화 사이렌이나 2019년 섬뜩한 라이트하우스 같은 것들이죠. 인어는 정말 존재하느냐고요? 과학은 아니라고 하지만 선원 이야기, 신비로운 실종, 그리고 이상한 수중 영상이 전설을 매우 살아있게 유지합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놀라운 생물 중 하나가 티타노보아입니다. 버스 2대 길이의 뱀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선사시대 거인은 길이가 15m까지 자랄 수 있었고 무게는 1톤이 넘었습니다. 약 6천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한 직후에 살았죠. 서식지는 현재 콜롬비아인 열대 늪지대였고 그 늪에서 티타노보아는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라 생태계를 지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큰 물고기, 거북이, 어쩌면 어린 악어까지 사냥했다고 추정하는데 물지 않고 으깨버렸습니다. 척추를 나뭇가지처럼 부러뜨릴 만큼 강한 힘으로 말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티타노보아가 2009년에야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탄광에서 거대한 척추뼈가 발견되었을 때였습니다. 일부는 사람 머리만 했습니다. 오늘날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에서 재구성된 골격을 볼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살아남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티타노보아는 정말 존재하느냐고요? 네, 한때 늪을 지배했던 실제 선사시대 동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부분은 여전히 아마존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생물 중 하나가 엘그란 마하입니다. 이 거대한 바다 괴물은 몇 년 전부터 온라인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미 수많은 이론과 인터넷 전설의 중심에 있습니다. 목격자 증언과 온라인 아트에 따르면 엘그란 마하는 길이가 약 670m에 달하는 거대한 생물입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한 거대한 입과 머리 양옆에 배치된 6개의 작은 하얀 눈을 가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생물이 북극해 깊은 곳에 살면서 가장 어두운 심해에서 인류로부터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 소문은 북극에서 신비로운 수중 소리가 녹음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일부는 단순히 얼음이 깨지는 소리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목소리였다고 말이죠.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심해 탐사대가 카메라를 지나가는 거대한 형체의 그림자를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엘그란 마하는 정말 존재하느냐고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지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이상한 바다 소리와 깊은 곳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이 이 생물을 디지털 시대의 가장 무섭고 믿을 만한 신화 속 존재 중 하나로 만듭니다. 영상의 마지막 생물은 닌겐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대한 하얀 몸, 얼굴 없음, 긴 팔다리를 가졌습니다. 닌겐은 남극의 얼음 공허에서 벌어지는 악몽에서 태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첫 이야기는 2000년대에 일본에서 나왔는데 어부들이 얼음 밑에서 헤엄치는 인간형 존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닌겐은 인터넷 전설과 포럼 전승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묘사에 따르면 길이가 30m까지 달하고 순백색이며 인간 모양이지만 입, 눈, 표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일본 초자연 잡지의 기사에서 시작되었는데 연구선의 선원들이 이상한 목격담을 보고했고 한 흐릿한 사진이 생물을 보여주었다고 주장되면서 영상, 이론, 심지어 가짜 다큐멘터리의 물결을 촉발시켰습니다. 매혹적인 것은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시체도 없고 DNA도 없고 명확한 이미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이토록 설득력 있는 이유입니다. 남극 해역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곳은 지구에서 여전히 대부분 탐사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닌겐은 정말 존재하느냐고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신화로서 숨쉬고 퍼지고 오싹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예상보다 더 실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